좋은 정보와 함께하는 라이브 데스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스 데이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1929년 1월 15일에 태어났는데요.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리기 위해서 생일이 있는 주인 해마다 1월 세 번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주니어스 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킹 목사가 원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됐는데 아마 변호사가 됐었어도 정계로 진출해서 흑인 민권 운동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 꿈이라고 했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의 그 꿈은 종결형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와 같은 흑인 인권 운동가 덕분에 우리 아시안들도 백인들과 나란히 학교에 다닐 수가 있게 됐고 또 백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하게 재산을 몰수당할 일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재산도 상속할 수 있게 됐고요.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지구촌에서 목숨을 걸고 인권 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셨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까? 아주 변호사다운 단답형입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네, 아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뭐 비행기 타고 왔죠. 네, 상담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현재 거주하는 분들 대상으로 상속 관련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올해 첫 번째 시간을 1월달에 일정을 잡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잘 오셨어요. 완전 크게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인분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법무법인 태승인데 법무법인 태승 가운데서도 더 스마트 상속이라고 따옴표가 또 따로 돼 있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법무법인 태승에 저희가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률 분야가 상속인데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핵심 브랜드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네이밍을 한 것이 이제 브랜드 차원에서 네이밍을 한 게 이제 더 스마트 상속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상속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구성원들의 의지. 예. 네. 법무법인 태승에 여러 법률 분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속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그 더 스마트 상속 분야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대표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와, 실력이 대단하신가 봅니다. 예. 네. 법무법인 태승이 굉장히 오래된 로펌이더라고요. 예. 16년인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더 스마트 상속의 대표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이 분야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만으로 10년이 넘었고요. 와우, 네. 만으로 10년이 넘으면은 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했기 때문에 전문가 가운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하게 통달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풍어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국 상속 상담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날짜와 시간이나 이런 걸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법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상담회는 1대1 대면 상담이 있고 또 전화 상담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보통 상담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미나 형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대1 면담 형식 또는 전화 상담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 와, 벌써 세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두 번째 경험을 보니 예. 아무래도 상속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주변 분들과 좀 교류하고 좀 얘기를 나누기가 좀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다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 형태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렇네요. 오히려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 등을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지난번부터 1:1 상담회로 예. 변경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배려심이 깊습니다. 센스 있으십니다.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는 LA에 있는 에퀴터블 빌딩 14층에서 예, 1대1 면담 상담회 또는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9일과 20일 이틀 동안은 코스타 메사,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 메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 또는 예약하실 전화번호는 346-210-3712번 346-210-3712번입니다. 전화번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46-210-3712번입니다. 그리고 구글 창에 가셔서요. 더 스마트 상속 또는 법무법인 태승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료 맨 위에 있더라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이번에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게 될 상담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어서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당겨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자, 우선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미국 시민권자하고요. 영주권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일단 그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한국에 계시는 한국 국적의 분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와 달리 네. 미국 시민권자분들이나 영주권자가 망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 사실 이게 상속에 관한 준거법 그러니까 적용되는 이제 기준이 되는 법률이 어느 나라 법이냐 예. 또 그다음에 절차 또 준비해야 하는 서류 뭐 그다음에 뭐 세금 문제 그다음에 사후 보고 절차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한국인 경우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또 몸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 보니까 예. 좀 아무래도 익숙지 않은 절차를 어떻게든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답답함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한국에서 그렇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달라진 그러니까 절차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예.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미국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하고 사이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이게 또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망인이 뭐 미국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예. 이제 상속을 받는 자녀들이 예. 어쨌든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이냐 영주권자이냐 아하. 여기에 대한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구별이 되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망인이 미국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뭐냐면 예. 어쨌든 한국에서 발생되는 상속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아하. 네, 어쨌든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사실 이게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이제 처리돼야 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은 그 사람의 본국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허. 한국에 있는 재산이 그럼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미국 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절차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미국 법에 따라야 한다는 뭐 이런 어려움. 또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미국 영주권자 분인데 예. 여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LA에 살다가 뭐 부동산도 있고 돌아가셨는데 미국 영주권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적이 한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상속에 대한 준거법은 또 한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분은 한국분이시기 때문에. 아하, 네. 근데 미국에 있는 어쨌든 뭐 금융재산이나 뭐 부동산을 처리하는데 예. 어쨌든 상속을 누가 더 가지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한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이런 또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네. 양국가 간에 서로 간의 법에 따라서 상속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세금 문제가 미국과 한국의 양국에 걸쳐져 있는 문제도 있고요. 아, 세금도 있네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재산을 받는 상속인들이 만약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차이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그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한국에 있는 분들과 좀 다르다는 것인데 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시민권자 분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그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 인증이란 걸 받아야 합니다. 예. 이 생소한 개념이죠 어쨌든. 네.
만약에 캐나다라면 더 복잡합니다. 같은 네네. 뭐 근처에 있지만 캐나다하고 미국은 또 또 다른 달라서. 부분이 있고 캐나다는 뭐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라서 공증 절차가 더 달라지고 방금 무슨 뭐라고 하셨어요?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예, 협약. 이게 불어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건 무슨 협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나 네. 미국에서 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예.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상속 처리를 하려면 예. 이제 그런 문서들이 어떤 미국에서 뭐 사용되는 문서가 한국에 와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 한국 입장에서 이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그렇죠. 문서를 뭐 미국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 뭐 인정되는 문서인지 아닌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네. 그래서 각국이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행된 뭐 사망 진단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주정부에서 스탬프를 찍어준다면 예. 그러면 그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그 문서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하지 말고 아. 그 문서를 그대로 유효성이나 진정성들을 예.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 예. 그래서 얼마든지 통용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자. 아하. 뭐 이런 것들이라서 그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는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 스탬프를 찍어준다면 아하, 네. 그게 어느 나라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아, 아포스티유 협약. 새로운 예. 거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네. 뭐 반대로 EU 국가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협약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유, 그 의외입니다. 의외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고 서류 준비나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상속 처리를 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서류에 공증도 받고 아포스티유 협약을 해야 한다는 거. 미국 영주권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그 주민등록이 한국에 말소가 돼 있느냐 없느냐, 뭐 인감도장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고, 또 조금 복잡합니다.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한국 영사관에 가서 영사로부터 네. 공증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상속 처리를 하는 데는 네. 오히려 영주권자분들이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들은 필요한 서류들 한국에서 상속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예. 작성해서 영사한테 공증을 받아서 보내주셔야 하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네바다에 거주하시는 분 예. 그렇다면은 뭐 LA까지 오셔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직접 와서 해야 되는 예, 공증은 본인이 작업이군요. 직접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뭐 뉴멕시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LA까지 비행기 뭐 타고 왕복으로 몇 와셔야 시간이겠습니까? 되는- 그게 네네. 자동차로 온다면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피닉스도 그럼요.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뭐 순회 영사라는 게 있어 LA에는 총 영사관님께서 순회적으로 각 주별을 이렇게 1년에 한두 명 돌면서, 갖긴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는 완전히 막혔었고요. 어쨌든.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많이 해봤자 1년에 한두 번이라서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사관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뭐 시간적으로는 생업이 계신데 뭐 사실 시간을 그렇게 내가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어쨌든. 어려워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미국 시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주별로 어쨌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꼭 굳이 영사관이 있는 주에만 가는 경우가 아니고 공증이나 아포스트 인증 같은 경우에는 대행 처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까다로운 것 같다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실무적인 같습니다. 어려움은 그렇군요. 어떤 예. 분들은 한국에 재산이 있어서 일부러 시민권을 안 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히려 서류 처리는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이 더 까다롭습니다. 어렵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구글 창에 들어가서 더 스마트 상속을 타이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위에 공식 더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대표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컨텐츠에 해외 거주자 상속이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맨 그 왼쪽에 2023년 상반기 미국 거주자 대상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회 해가지고 장소, 시간, 그리고 위치 뭐 다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성공 사례도 있고 또 의뢰인 후기도 있고 해외 거주자 상속 유형도 있고.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서류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만약에 법무법인 태승에 의뢰를 해서 제가 이런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일정한 소정의 그 수수료를 내면 그 복잡한 서류까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네. 정말 의뢰인분들은 최종적으로 서류 내용만 확인을 하고 예. 본인 서명만 하실 수 있게 어쨌든 서류상의 모든 작업들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한마디로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실 경우에 미국에 이제 자녀들이 거주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분들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네. 어쨌든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 뭐 어쨌든 사망에 따른 상속의 준거법은 그 망인의 본국법인데 한국 예.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을 받는 분들의 국적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미국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당연히 다 상속인이 됩니다. 아, 네네. 나이도 상관없고요. 미성년자든 상관없습니다. 어른이든 상관이 그렇습니다. 없고. 예. 예.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동산 아니고 부동산은 땅이나 이런 걸 부동산이라고 토지, 하죠. 뭐 상가 건물, 네네네. 뭐 집 전부 다 네네. 부동산이죠. 그런 걸 다 미국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뭐 팔아서 가져오실 수 있겠죠. 예. 네. 그거 어떻게 팔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뭐 부동산은 부동산 말 그대로 한 번으로 부가 움직이지 않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일명 모베이블이나 임모베이블 프로퍼티라서 네네. 어쨌든 당연히 그거 자체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뭐 현금화해서 가져오셔야겠죠. 현금화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예, 예. 현금화할 때 팔아야 되잖아요. 예예예. 그 판매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판매하는 것도 뭐 사실 뭐 주인이 판매하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 있는 분들과 차이점은 몸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연 내가 이제 주인인데 예. 주인이 한국에 반드시 나가서 팔아야 하느냐 네. 아니냐인데 굳이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뭐 한국에 있는 뭐 지인분들, 친척분들, 예. 가족분들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위임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아하. 얼마든지 매각을 하실 수가 있고 위임장을 통해서 예, 네, 예. 몸은 여기 있지만 한국에 예. 있는 부동산을 처분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처분을 한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함에 따른 어떤 세금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세금 처리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음흠. 그래서 뭐 쉬운 말로 세금을 다 납부를 한 다음에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남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해 가고 싶다 그렇다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세무서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자금 출처 확인서라고 부르는데 예. 쉬운 말로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된 세금이 모든 게 납부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 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고요. 예. 그 승인서를 가지고 가야 은행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송금을 해줍니다. 아하. 그 송금된 돈은 미국으로 받은 그 돈은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또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세금 처리가 다 됐잖아요.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세금의 종류는 어쨌든 부동산을 매각한 거에 따른 이제 그 양도소득세인데 예. 이 소득세는 미국에서 또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 미국의 연방 차원이 아니라 이제 연방 차원에서 나오는 세금은 이제 이중 납부 이제 그 방지 협약에 따라서 한국에서 낸 거는 어쨌든 미국에서 공제가 되고 사실상 연방 차원에서 낼 건 거의 없겠지만은 예. 주 차원에서의 소득세는 별도가 있을 주마다 겁니다. 또 다를 거예요. 주마다 그죠? 다르겠지만 네.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예. 5%에서 10% 정도의 세금을 또 내셔야 할 겁니다. 아하. 그 양도 차액에 대해서만. 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관련된 세금이 없는 네바다 이런 데로 이주를 한 상황에서 예. 뭐 그냥 한국에 있는 부동산 이런 거를 매각하시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라이브 데스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와 함께 한국의 재산 상속에 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346-210-3712번 346-210-3712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상담회가 이번 주에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시작해서 18일 수요일까지 에퀴터블 빌딩 14층 LA 한인타운에 있는 에퀴터블 빌딩 14층에서 1대1 대면 상담회 또는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에퀴터블 빌딩은 H마트랑 나란히 붙어 있는 큰 빌딩, 아주 유명한 빌딩이죠. 3435 윌셔 블루바드, 3435 윌셔 블루바드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에퀴터블 빌딩에서 대면 상담회, 전화 상담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요. 19일과 20일 코스타 메사에서 이 대면 상담회, 전화 상담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전화번호 346-210-3712번, 346-210-3712번입니다. 그리고 이 그 법무법인 태승에 관해서 궁금하시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은요. 구글창에 가셔서 법무법인 태승 또는 더 스마트 상속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자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질문은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빚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그 빚을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다 갚아야 되나요?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상속법이 미국과 좀 차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떤 한국은 부모님이 남겨두신 채무도 모두 자녀들에게 승계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면- 왜 영화도 나오잖아요. 화차. 그렇죠. 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그 그렇죠. 자녀가 고통받는 영화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채무 상속 부분이 있고 이제 문제는 어쨌든 자녀들이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사실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채무를 내가 승계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자체가. 미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게 부모님은 없으니까. 빚은 부모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고 그렇다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 채무는 어쨌든 자녀들에게 모두 승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채무를 많이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라면 예. 상속폭이나 뭐 한정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모님 사망 이후에 적정한 절차를 취해 두셔야만이 어쨌든 채무를 승계받는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와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네.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데요.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빚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저가 만약에 이제 시민권자다.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갖고 있는 빚을 제가 떠안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권자인데도요? 그렇습니다. 국적 이제 상속을 받는 분의 국적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중요하고 예. 실제 그로 인해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또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자녀 상대로 부모님의 채권자가 예. 부모님 사망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요. 예. 그럼 미국에 있는 저의 건물, 뭐 저의 집, 뭐 이런 거가 다 차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론상 가능한 일이고 실제 실무적으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뭐 영주권자 자녀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뭐 국적이 한국이니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판단은 나의 국적이 아니라 어쨌든 부모님의 국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분이시고 만약에 채무가 많으신 경우라면 예. 반드시 사망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이거든요. 아, 3개월 안에. 그렇습니다. 3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폭이나 한정승이라는 절차를 취해 두셔야만이 적어도 내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이런 위험에서는 벗어나올 수는 있고 아,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은 한정 승인하고 그다음에 상속폭이 상속 포기. 이게 상속은 뭔가 받을 게 있을 때만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빚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 포기 뭐 이런 절차를 밟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하. 상속과 관련된 네네. 부분에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석 달 안에 이걸 해놔야 미국에 나의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고 원칙적으로. 네. 설사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 한 번에 더 구제책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나중에 정말 부모님은 예를 들어 지난 뭐 한 3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예.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이나 채무를 사실 잘 알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럼요. 뭐 그런 것들을 특히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부모님이 잘 알려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맞아요. 네. 뭐 그로 인해 어떤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뭐 어렴풋이 알 수로도 있었겠지만 예. 뭐 부모님들 잘 알려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럼요. 걱정할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자녀 입장에서 잘 알기도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차피 또 미국에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시간만 지나왔는데 이제 3년 뒤에 알게 된다면 어쨌든 전혀 채무가 많다는 걸 알지 못했다가 네.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면 예.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채무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예. 다시 한번 이제 벗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제책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그 질문이 또 뭐냐면은 이런 거 아무것도 해 놓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그 빚이 저에게 넘어올 때 혹시 기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 10년 안에 해야 된다라던가 5년이라던가. 그 채권자가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네네. 일단 뭐 가장 보수적으로만 본다면 뭐 채권이 언제 발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뭐 가장 네. 보수적으로 본다면 10년이겠죠. 어쨌든 아. 한국에서는 이제 그 채권이 시효가 소멸되는 게 10년이라서 예. 뭐 이제 10년인데 뭐 그게 5년짜리일 수도 있고 3년짜리일 수도 있고 1년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본다면 이제 10년인 것이고 아하. 근데 채권자들이
그 CO를 다 연장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뭐 5년짜리라고 하더라도 뭐 소송을 건다든지 뭘 한다든지 네. 해가지고 계속 연장을 해나갈 수가 있고 이런 네. 연장하는 소송이 대단히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은 이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재산이 뭐 빚이거나 아니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뭐 10억, 100억 이렇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저 얼마에서부터 그런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뭐 사실 한국에 있는 뭐 카드사, 뭐 은행 이런 부분들 특히 뭐 명칭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모 카드사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망인이 예. 남겨둔 뭐 카드 채무가 단 500만 원, 하다못해 네. 뭐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어쨌든 사망 이후에 당연히 사망하시고 났으니까 뭐 채권을 추심하지는 못할 건데 예. 그렇게 된다면 일단 소송부터 걸고 있는 뭐 거는 네. 연락을 해도 어차피 사망하셨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될 것이고 예. 우편물을 보내도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꼭 금액이 몇 억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하.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단위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 카드사 입장에서나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은 뭐 이제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예. 채권을 회수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겠죠. 그 자체가. 아하, 근데 네. 마침 그분이 사망을 했다면 그분이 아니라 사실 소송을 걸고 알 거예요. 그분이 네. 사망했다라는 거를 예. 채무자가. 예. 그럼 그 다음에 상속인들 상대로 이제 소송을 아하. 소송 당사자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네네. 보통 그때 이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채무가 이런 채무를 남겨놨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겠죠. 예예. 그러면은 자녀가 여러 명이잖아요. 장남도 있고 뭐 장녀도 있고 막내도 있는데 그 모든 상속이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클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 사람에게 모든 다요?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와,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 이제 나를 상대로 소송이 걸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는 예. 사실 미국까지 송달이 이게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뭐 오빠가 받았다든지 네. 뭐 누나 언니가 받았다든지 그걸 통해서 요즘 뭐 받으면 바로 카톡으로 보내니까 예. 나 상대로도 소송이 걸렸다는 걸 오히려 나의 형제자매가 더 네. 빨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석 달 안에 무조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이런 서류를 빨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특히 이제 채무나 이런 게 많다면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재산이나 채무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예. 한국에서는 어쨌든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면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라고 간단하게 부모님의 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꼭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뭐 한국에 계신 형제자매가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한국에 장례치러로 왔을 때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것이고 있고, 네. 아니면 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을 내가 미국에서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예.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대리인 뭐 변호사를 통해서도 간단히 조회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거는 뭐 결코 뭐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정말 그렇네요.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와 함께 한국의 재산 상속에 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346-210-3712번 346-210-37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1대1 대면 상담회 또는 1대1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LA의 3435 윌셔 블루바드에 있는 에퀴터블 빌딩 14층에서 이루어지고요. 19일과 20일은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 메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 346-210-3712번 346-210-3712번이고요. 이번 상담회는 대면 상담회 1대1 대면 상담이고요. 1대1 전화 상담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와 함께 한국의 재산 상속에 관해서 얘기 나누고 있고요. 문의하실 전화번호 346-210-3712번 346-210-37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우리 변호사님, 이번 주에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1대1 대면 상담, 1대1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상담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은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문의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말씀하셨던 구글이나 아니면 또 예.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시니까 예. 유튜브에서 더 스마트 상속을 검색을 하시면 예. 뭐 저희 회사로 연결될 수 있는
뭐 아하. 홈페이지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언제든지 뭐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네.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얼마든지 상담은 가능하십니다. 아하. 유튜브 채널은 스마트 상속 전문 TV 이렇게 예. 검색을 하시면 되겠는데 스마트 상속 이렇게만 검색해도 그렇게 검색해도 되겠습니다. 됩니다. 예. 스마트 상속. 상속은 스마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복잡함이 없이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한국에 있는 형제들하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워낙 케이스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케이스가 다양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일단 공통적으로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 예.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결국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어허, 네. 내가 어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음흠. 뭐 사실 뭔가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네. 나한테 어쨌든 법이 정해준 권리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음흠. 이 권리가 내가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쉽게 응해주지 않으면 근데 법원의 소송이라는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내가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집행력을 얻는 것인데 그런 확실한 어떤 집행력을 얻을 수 있게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여기에서 재산이라는 거는 상속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겨져 있는 재산입니다. 예. 그래서 재산주회를 해보셔가지고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상속받은 재산이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나는 뭘 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사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형제분들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한국에 계신 뭐 형제 자매분보다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뭐 지원을 받는다든지 네. 뭐 증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 미국에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뭐 자주 갔다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막상 부모님의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상속 재산이란 건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겨져 있는 것인데 근데 사망 이후에 조회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뭐 집도 있었고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다면은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그러게요. 하지만 일정 부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제들과 좀 분쟁이 있을 것 같으면 어쨌든 재산은 뭐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재산이 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럼 나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명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자, 지금 유튜브 창으로 질문 주신 분 계시는데요. 집값이 내려서 양도세 낼 것이 없어서 보고만 하고 미국으로 가져왔을 경우에 미국에서 세금 낼 거 없는 건가요? 하셨어요. 예, 뭐 이제 취득가액보다 일단 취득가액보다 매도 금액이 더 낮은 거.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손해 보고 팔았을 예. 경우에는 뭐 차익 자체가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관련된 세금이 없습니다. 아하. 자, 그다음에 카톡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본인이 직접 망인이신 부모님의 채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이름이 안전채무 땡땡땡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망인이 사망하시고 네. 지금 그 서비스 제공 기간이 올해부터 1년으로 늘었습니다. 아, 예. 그게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입니다. 안심 상속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이고 원스톱 조회 조회 서비스입니다. 예, 조회. 근데 만약에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예. 금융기관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조회 서비스. 이거 그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번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망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분이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망인에 관련 인적 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정보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입니다. 한국에서는. 네네. 예. 주민번호.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다음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한 개라면 한 개인데 예. 어쨌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간편 인증서가 필요한데 예, 그거 보통 스마트폰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도 없고 없어요. 간편 인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갖춰져 있지가 않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히 조회하는 거 하실 수는 없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뭐 영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실 수도 예. 있겠습니다. 뭐 유학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하.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같이 그런 간편한 인터넷에서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은 뭐 그거 신청을 위해서 한국으로 오실 건 없고요. 예. 대리인을 통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인이라 대리인이라면 하면은- 한국에 해줄 수 있는 뭐 친지분들 아니면은 뭐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뭐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드리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임장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위임장도 것도 뭐 저희가 필요하고.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고 예. 어쨌든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이라는 건 뭐 친구분, 뭐 친지분, 가족분, 뭐 변호사 예. 아무나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대리로 신청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한국 잠깐 방문하셨을 때 방문하셨을 때 하셔도 되고요. 조회 그렇습니다. 미리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서상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부모님의 그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해본다거나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를 해볼 때 마음이 좀 찜찜하단 말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해외에 나가 살면서 나의 재산에 나의 채무에 이게 관심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하고 막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정서상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정서상 당연히 안 맞겠죠. 근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는 네. 마님께서 사망을 하셔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사망을 하셔야. 사망 생전에는 네. 당연히 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 부모님이라고 네. 하더라도 예.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근데 사망을 하시면 한국 법상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들한테 모두 승계가 되고 그 상속권에 기반하에 모든 걸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이미 수령한 거는 설치를 못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네. 부모님이 가입해둬서 부모님이 뭐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사망하시면서 일면 이제 보험금이 나왔는데 예. 이거를 뭐 상속재산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 그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예. 법적으로 논란은 없습니다. 일단 예. 그거는 이제 그 부모님이 보험 계약에 가입을 하실 때 나중에 보험금을 누가 수령을 할 것인가 이거를 미리 지정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까 네. 지금 그 질문을 보면 예. 사실 본인은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결국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남으로 딱 지정을 해뒀을 수도 있고요. 예. 뭐 장녀로 지정을 해뒀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보험금은 원래 그분들의 몫인 거예요. 몫인 거고 예. 이거는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아니고 이제 고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맞네요, 자녀분들이나 이런 맞네요. 분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미국에서도 생명보험 그 신청할 때요. 제1수령인 제2수령인 그렇죠. 베네피시어리 다 지정을 하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가 사실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은 생전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재산 증여를 받게 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미국과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한국은 재산을 받는 분이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을 주는 증여자가 납부하게 돼 있는데 예.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게 재산을 받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네. 내가 증여세도 내야 하는가? 예. 재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증여세는 내야 하는데 예. 하나 예외로 재산을 받는 분이 비거주자, 한국법상 비거주자. 그래서 그냥 예. 미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있습니다. 즉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증여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 재산을 받는 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예.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을 때 예. 증여세까지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하더라도 뭐 증여 그 세금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탈세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들이 여러 분야에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좀 전문가와 상담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상속과 증여로 인한 어떤 세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어쨌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뭐 자녀들이 어쨌든 미국에 있고 이런 경우라면 예. 또 반대로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신데
뭐 이민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에는 한국의 재산을 좀 어느 정도 한국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뭐 이민 오셨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남겨두고 가신 경우도 네네, 있고 네. 또 요즘 또 65세 이상으로 아예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이중 국적을 갖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도 복수 계시고요. 국적을 가지고 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분도 계시면 네. 계시기도 해가지고 예. 한국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재산을 뭐 증여로 하느냐 상속으로 하느냐 어떤 한 가지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액 절감의 측면에서는 예. 증여와 상속은 어느 정도 병행하는 게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미리미리. 예, 뭐 시간을 다 앞두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약이 있고요. 예.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고 어쨌든 증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눠서 여러 명한테 네. 한 사람한테 뭐 주기보다는 여러 명한테 자녀 아들한테만 주기보다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녀들한테 분배해서 준다면 세금이 좀 낮아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증여를 한다면 좀 많이 오를 만한 걸 주시는 게 세액 절감의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많이 오를 만한 오를 만한 거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 1억짜리인데 예. 그러면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예, 예. 이게 5년 뒤에 갑자기 한 3억이 된다.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3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쨌든. 아, 네. 그래서 별로 오르지 않을 만한 것보다는 많이 네. 오를 만한 걸 주시는 게 미리 좋고 증여를 해 미리 주시는 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방법이네요. 그리고 미리미리 주셔야 합니다. 그 많이 오를 만한 거를 왜냐하면 또 10년마다 모든 게 리셋이 됩니다. 어쨌든 네. 한국에서는 개념은 약간 복잡하지만 예.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상속세에서는 다시 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아, 네.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세에서는 완전히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일 수도 있고요. 수중자가 뭐 며느리나 사이 손자녀라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미리미리 많이 오를 만한 거를 가급적 나눠서 여러 명에게 나눠서 이렇게 증여하시는 게 뭐 그 절감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예. 모든 걸 증여하기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병행해서 하시는 게 전체적인 세액 절감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또 새로 배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리 이제 유언장을 써놔라. 이거가 이제 캠페인처럼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서양 분들은 그걸 잘 하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 유언장을 작성할 때 한국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그 내용이 유언장에 들어갈 때요. 미국에 있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유언장을 써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은 법무법인 태승의 힘을 얻어서 유언장 작성하는데 뭐 첨부를 한다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유언을 남겨두시는 것도 한국에서 유효합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한국 법무법인과 하실 건 없고요. 다만 네. 미국에서 작성을 하실 때 예. 나중에 한국에서 집행력 차원에서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이 재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건들만 주의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요건들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해야 되잖아요. 예, 뭐 근데 그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작성된 건 공증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아포스티 인증도 협약. 필요하다라는 예. 거, 그다음에 이제 관할 법령, 그 미국에서 이게 적법한 유언이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같이 표기를 예. 해둔다는 거, 네네. 뭐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네네. 자. 그다음에 수임료가 있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비싸요. 예. 뭐 하나 부탁을 하나 하더라도 서류 한 장 변호사님한테 만들어서 사인해 주세요 해도 이게 값이 좀 비싸거든요. 이런 일을 그 법무법인 태승과 함께 진행을 할 때 수임료는 얼마나 어떻게 되나요? 뭐 업무가 워낙 천차만별이기 상속과 관련된 것도 업무가 네. 미국하고 천차만별이기 비교를 때문에 해봤을 때 미국보다는 당연히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고요. 네네네.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희가 한 가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예. 전문성도 좋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문턱을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고객분들에게. 네. 그래서 예. 수임료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예. 일이 잘 처리되는 게 정확하고 적시에 빠르게 처리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뭐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로 어쨌든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이 그 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저희는 해외 거주자분들의 맞춤형으로 어쨌든 한국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회가 어쨌든 그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곳 미국까지 오셔서 또 상담회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와 함께 한국의 재산 상속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346
210-3712번 346-210-3712번입니다. 구글창에요. 더 스마트 상속 검색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검색하셔도 유용한 정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